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코인. 자, XRP코인 이제는 조금씩은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마도 더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또 이 시간에도 들려왔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또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또 제가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세요. 아직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요.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기존에 마셨던 분들도 다 마스터 150페이지가 다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면 또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파일이 또 날아갑니다. 이것 또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정보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니까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2,998원. 그리고 지금은 저가는 2,974원. 그리고 지금은 2,997원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보면 이 여기 작은 이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쭉 끌어올리죠.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장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인다 했어요.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고, 다가오는 내일 16일, 오늘이 15일이죠. 오늘 15일이고 16일 현지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될 겁니다. 바로 항소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항소 여부가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끝났다 봐요. 근데 액션이 없다. SEC가 액션이 없다라면 이게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출하기를 바라야죠. 제출하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굴러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제출하겠죠. 왜냐면 벌써 이미 SEC와 XRP는 서로 양자 간의 합의는 마친 상태예요. 마친 상태고, 다시 한 번 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죠. 이 첫 번째는 기각이 됐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오류라고 불었던 이 토레스 판사도 이 항소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아마도 이 제출한 두 번째 서류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리플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ETF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죠. ETF고 17일날 결정이 나는데, 17일날,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다 말씀드리는 건 현지 시간이에요. 17일날 그리고 25일날 바로 ETF에 대한 승인 여부가 가려집니다. ETF에 대한 승인 여부가 될지 안 될지도 이 날짜가 다가와 봐야 알겠죠. 하지만 될 가능성도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소식이 또 들려왔을까요? 보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 재개했어요. 시장 유동성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플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재개했어요. 지난 13일 크립토 폴리타에 따르면 리플이 약 1200만 개 신규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 시간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공급 안정화와 또 이 시장의 수요에 맞춘 전략적 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달에 발행을 중단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 그 내용 밑에 내용 또 보면 이번 발행 시점이 지금 미국 상원의 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와 일명 지니어스법이죠. 지니어스법이 이제 곧 이것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맞물리고, 또 이런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연방 규제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리플의 이번 조치가 이 법안 통과 전에 RLUSD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이 되고, 리플이 지난 4월에 RLUSD 발행을 멈추면서 유통자산의 수량을 조절하려고 했고요. 지난 또 5월에 약 400만 개 이 RLUSD를 소각하면서 유통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겟, 또 제미니, 리볼루트 등 다양한 거래소
거래소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바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요. 이것도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리플에 포함한 기업들은 더 명확한 규제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암호화폐 분석가 닉 퍼클리는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중화하면서 더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반면에 이 법안 반대자들은 또 암호화폐 찰중앙화 원칙을 훼손하고 또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편향성 태도가 우려하고 있는데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한다 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누가 있어요? XRP입니다. 우리나라는 XRP가 거의 주도해요. 아시아는 거의 다 XRP죠. XRP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도 우리 XRP는 이제는 후광을 입고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해주리라 가치 상승을 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종합되어 있는 내용 같아요. 이것은 ETF 마감 시한이 다가왔고 그리고 법원 판결이 다가왔고 XRP 주요 가격 변동을 위한 무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XRP 가격 움직임이 ETF 또 항소 기한을 앞두고 리플 대 SEC 신청에 대한 토레스 판사 이제 판결에 달려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서류를 냈기 때문에 또 존 디튼 변호사죠. 변호사는 리플의 이 판매 금지 명령을 무효하기 위해서 리플에 신청할 승인 확률이 바로 70%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70% 정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 법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계속 좀 말했던 이 부분이죠. 이 기관 판매, 기관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해제하는 해제시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관이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와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월 10일 동의안에 승인될 경우 또 항소심 철회가 이루어지면서 XRP가 3.55달러 고점을 향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요약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좀 밑에 또 볼게요. 자, XRP의 법원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서 변동성 급증 전망이고 또 이 아미쿠스 큐리에는 변호사는 크립토로의 설립자인 바로 존 디튼 여기 변호사가 리플과 SEC의 이 세간의 이목을 끈 SEC 대 리플 사건의 합의를 조건해서 예시적인 판결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동 소송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양측은 6월 12일 날 목요일에 공동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아넬스 토레스 판사에게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한 암시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또 이 리플 이것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 또 여기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 인하하는 이런 부분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소송이 이 토레스 판사가 절차적 오류와 합의에 대한 재중과 기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약한 주장으로 이는 첫 번째 소송 기각한 이후에 이제는 정밀 조사에 직면해 있는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이 동의안을 검토한 후에 디튼이 토레스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낼 확률이 70%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70%로 이제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또 항소법원이 암호화폐를 임의적으로 변덕스럽다라고 판단한 방법이나 또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SEC 변호사들이 데브박스의 제재를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전 경영진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여나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SEC의 칼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리플은 좋아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좋은 호재성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좋게 흘러갈 부분이었죠. 좋게 흘러갈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 눌리고 있었음에 당연히 리플도 영향을 받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는 해결을 봐야 되죠. 이제 중재를 누가 다 해서야 되고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미국이겠죠. 미국이 이런 커다란 사건은 또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이런 것 또한 중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도 이란이 좀 협상에 들어가겠죠. 이란이 핵 협상.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란에 대한 핵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 주리라 봅니다. 자, 토레스 판사는 두 번째 소송의 합의가 공공기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적절하게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레스 판사가 결정하에 이게 지금 리플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항소를 보면 이 6월 12일 날 소송 제기가 이 SEC가 합의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또 6월 16일 날 이 항소법원 마감 시한을 앞두고 나온 부분이고 또 이게 지난 4월에 항소법원이 양측에 합의할 수 있도록 60일간 유예를 줬고 이게 마지막 날이 6월 16일이에요. 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계류 중인 가운데 또
항소 법원은 SEC와 리플의 항소를 얼음 위에 올려놓으면서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답변서를 만약에 제출 안 하게 되면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뭐 좋은 쪽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다 열고 봐야 돼요. 안 좋은 쪽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맞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정말 중요한 현재 시점이고, 여기에 지금 이 법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바로 어, ETF 마감이 다가오고 있죠. 이게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바빠요, SEC가. 이 16일 날 항소 여부를 결정져야 되고, 또 17일 날 바로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C는 상당히 바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 지금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17일 날 나오는 이 프랭클린 템프턴의 ETF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 된다면 더욱더 금상첨화로 좋죠.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연기가 되더라도 어차피 올해 내로는 됩니다. 올해 내로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까지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죠.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수익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처 대응만 잘해도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 이 상황이고 현재 이 시장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되는데,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드리냐?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적으로 시장 보면 리플들 뭐든 뭐 포켓이든 레이븐이든 지금 뭐 핫한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냥 금액 내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금액 적은 금액이라고 아니면 뭐 큰 금액이라고 다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은 반드시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적은 금액도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주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필요하다.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분들이라면 이 현금 이 비중을 덜어내서라도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놓고 가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처 대응을 필요할 때는 바로 이 현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당연히 시장 눌리면 들어가야 되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부분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돼요. 이 눌림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옵니까? 당연히 수익이 옵니다. 이걸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이걸 잡아드리니까 꼭 이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정보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돼요. 이 링크. 그래가지고 수익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 또는 뭐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저랑 같이 대응 같이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는 힘드시겠지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